여기 뭐 장자의 삶 그랬을 때 제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장자 삼목이라는 편에 나와 있는 장자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사기 노장 신한열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자 한꺼번에 묶어놓은 열전이 노장 신한열전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구편에 나온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장자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 안에서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장자라는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막 전설이에요.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3번부터 봐요. 3번. 3번. 장자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지 일단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 3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가 죽으려 할 때 제자들은 그에게 후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속간과 겉간으로 생각하고 관곽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관을 이중으로 썼어요. 지금은 한중으로 쓰는데 뭐 천자는 구중, 육중, 뭐 삼중 이렇게 신분별로 있거든요. 많이 보통은 이제 겉간, 속간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간 하나 쓰죠 그냥. 지금은 간 하나 쓰는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생각하며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그 옥 같은 거를 여기다가 시체 위에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별들을 구슬들로 생각하고 만물들을 장래 예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례용품에 어찌 빠진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에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장례식 잘 치러주자. 그래가지고 옥도 넣고 겉간, 속간 넣고 구슬로 넣고 예물도 많이 넣자 이랬는데 장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간이다 나한텐. 해와 달도 옥이고 별들이 구슬인데.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는 그냥 시체를 던져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다가.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그 장자가 말했죠.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솔개에게 먹힐 것이고 땅 아래에서 나는 개미와 땅 강아지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를 빼앗아 개미와 땅 강아지에게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편파적이냐. 이게 장자예요. 감당되세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아버지가 이러시면요. 어디 무슨 화장이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냥 산에 올라가서 툭 던지고 가라. 예? 하늘과 땅이 내 관이니까. 이 정도거든요. 이거 장자는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어때요, 느낌이요? 특이하죠? 동양 사상은 일단은 서양이랑 굉장히 좀 많이 달라가지고, 논증이 거의 없어요. 논리적 정당화는 없고, 빨리 포착을 해야 돼요. 문학처럼. 순간적으로 딱 포착해야 돼요. 아니면 못해요. 주석 달 필요도 없어요. 밑에 막 줄 긋고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서양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동양 철학을 읽으면 안 되고 텍스트처럼 읽어도 안 돼요. 여기서 뭘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떤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 장자라는 책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야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철학책이 아니에요. 장자는 에피소드들과 우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쫙.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는요, 한 편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거꾸로 이 편의 내용과 이 편의 내용이 다르면 다른 책이에요. 장자 4편에 7편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자는 4편, 외편, 자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7편 같은 경우는 장자 본인이 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편명은 뒤에 다 붙여져요. 왜냐하면 편명이 없으니까. 옛날에 편명이 없어요. 공자 첫 번째 편이 하기편인 이유는 첫 문장이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하다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세 글자로 이름 붙인 거는 한대 때 특유한 방법이에요. 세 글자의 이름. 그러니까 편명이 없었고 이런 죽간 덩어리 에피소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장자가 원래는 여기도 제가 썼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장자의 구성 한번 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자는 위진시대를 풍미했던 사상가 각상이 편집한 것으로 총 34편 64,604자. 예, 옛날에 우리 저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이 글자를 세고 있으세요. 고맙죠? 셀 뻔했잖아요, 제가. 근데 노장 신안열전에 보면 그 밑에 보세요. 장자의 구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판본이 일종의 축약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기 1세기경에 방고가 지은 한서 예문지에는 장자가 전체 52편, 지금은 33편인데 또 사마천 자신의 사기 노장 신안열전편에도 장자가 10만 여언을 썼다라고 그래요. 10만 여언. 그러니까 지금 6만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날아간지는 아시겠죠? 그거 정리하다가 에센스 같은 건 7편 남았고 뒤쪽에 있는 거는 33편이니까 7편 빼면 어떻게 돼요? 20몇 편이죠? 그 50몇 편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막 뒤죽박죽. 그 장자라는 텍스트는 해석을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텍스트가 장자 얘기서부터 장자 후화까지 400년간 이야기해요. 요거 만만치 않아요. 요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요거요. 근데 일단은 학자들은 텍스트 상에서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내용은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왕 이름이 나오잖아요. 장자 시대에 살지 않았던 왕 이름이 나오면 장자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진나라에 의한 이야기가 나와야 진시황 때 뭐 장성 쌓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장자 본인은 아니에요. 장자는 전국시대 중엽이니까 진나라 통일되려면 150년에서 200년 뒤니까 텍스트를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지워보면 심지어 장자가 썼다는 4편, 7편 안에도 이상한 게 있어요. 구절들이. 이것도 또 걸러내야 돼요. 걸러낼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어떤 게 핵심일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논문 썼을 때 장자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읽었겠어요. 엄청나게 읽었어요. 엄청나게 또 읽고. 더럽게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보여요. 뒤죽박죽 된 게. 장자 본인의 생각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따 쉬었다가 제가 뒤에 뽑아 있는 원문이 그거예요. 5개 우화 정도, 5개 일화 정도, 요 정도만 좀 읽고 여기에서 장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국가 비판했죠. 근데 국가 찬성하는 편도 있다? 환장해요. 보면 이거 뭐지? 하나하나 크리틱을 해야 돼요. 계속 크리틱을 해야 돼요. 장자라는 거.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 가지고 논문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후반부는 장자 사상을 분석한 거고 전반부에 약 5분의 2는 텍스트 크리틱이에요. 어디까지가 장자일까?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구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냥 얘기하는 자리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하고 장자한테 2가지 정신. 반국가주의적인 정신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소처럼 아니라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장자가 가진 하나의 정신이다. 요거 기억하고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장자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은요 걸어가야 만들어진다. 젠장할 제물론에 나와요. 장자 7편 중에 4편, 7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물론이거든요. 2번째 편이요. 2번째 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람 이야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틱해요. 제일 마지막에 나비꿈으로 끝나는 장자 나비꿈으로 끝나는 편이거든요. 요거 이거를 수십 번 지나갔어요. 진짜 4편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외자편까지 다 포함해서 읽은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이 읽었고 1번 판본 그레이암이 했던 그 영어 번역본, 막 독일 번역본, 막 오만 가지 것들, 주석가들 거를 다 봤는데 계속 보면 뭐예요? 이게 어느 날 눈에 들어올 때까지. 이게 들어오고 나서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가 걸어 다닐 때 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걸어 다녀야 길은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요지인즉슨 도생만물이에요. 그냥 딱 줄이면 도가요 만물을 낳는데요. 요 발상에서는 만물 중에 하나가 나니까 나 이전에 도가 있었죠. 이거랑 도는 걸어 다녀야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완전 반대인데 이 구조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길을 도라는 거는 그냥 그쵸?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다.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다.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다. 스치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요 두 구절 때문에 노자와 당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도가 먼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를 찾아야 돼요. 이해돼요? 도가 먼저 있으면 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 우리 강의 때 이성복 시인 얘기했죠. 방법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도가 있는 도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 내에 부도지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도 아닌 도. 와, 무슨 말이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위의 생각은요. 도가 먼저 있어요. 도가 만물을 낳아요.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장자는 도라는 건 우리가 다녀야 만들어져요. 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구절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읽다가 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뿅 하고 들어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던 무슨 조그만 예쁜 꽃을 발견하는 것 같은 등산로를 수천 번 다녔는데 바위 틈 사이에 그 꽃이 있으면 못 봤어요. 고은 시인이 그 시는 참 멋있더라. 올라가다가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무슨 꽃 발견했다라는 시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얼떨결에 본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다 퍼즐처럼 재편이 되는 거야. 우르르르르. 장자는요 도가 없어요. 니들이 만들어야 돼요. 각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길이 있었죠? 여기 들어오려면 우리는 길을 찾아요. 대개는. 길을 찾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올라오죠. 길을 내가 만든다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장자식으로 나가야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을 깨고 로프를 들이우고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이용 안 돼요. 계단도 이용 안 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장자가. 하긴 그렇죠. 산에 등산로 있죠. 그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어떤 놈이 걷고 또 걷고 걸어서 길이 되죠. 근데 그걸 따르면 걔 흉내를 내는 거지 내 길은 아니죠. 장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인문정신 그대로죠. 너희가 다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장자가 우리한테 결단으로 내모는 거. 옛사람들이 걸어갔었던 길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려면 가요. 여러분 삶은 아니니까. 길은 너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한테는 원칙적으로는요. 사람마다 길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반하는 거죠. 국민윤리 교육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너의 삶을 걸고 길은 만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제 눈엔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발견을 해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 장자에 대해서 제가 분리를 했었을 때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텍스트를 읽다가 제물론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요 지혜요. 장자의 바닥에 있는 통찰.